네, 안녕하십니까. 철순의 책방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글배우 지음에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하는 에세이 책입니다. 출판사는 강한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를 먼저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지은이 글배우님은 고민상담소 글배우 서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담소는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1년에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상담소를 찾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이분이 쓴 책으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힘든 나에게 오늘처럼 내가 싫었던 날은 없다,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등이 있으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무기력해진 자신에게 혼자의 시간을 잘 보내며 재충전할 수 있는 방법과 동기부여를 강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저자가 직접 겪은 사연도 포함하여 쓰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우리에게 삶의 행복을 찾는 용기를 갖게 해줍니다. 특히 저는 책 초반에 나와 있는 사연 중에서 8개월 만에 8천만 원을 벌었던 사연이 있는데 절실하면 어떻게든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아주 감명 깊은 내용으로 저자가 서울에 올라와 고시원에 지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부분이 저는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은 기존 서점에 나와 있는 심리 상담의 책들처럼 막연한 이야기가 담겨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와 지금 당장 불안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한 혼자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슬기롭게 쓸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삶이 우울하고 무기력해져 있는 나의 마음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까지 아주 서정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과 그리고 시적 표현, 아름다운 서체로 읽고 있으면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과 무언가 내면에서 힘이 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 중에서 페이지 65페이지 나의 꿈, 144페이지 상대방에게 자주 서운해지는 이유, 198페이지 자존감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 229페이지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중에서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65페이지입니다. 나의 꿈. 나의 꿈은 광고회사 카피라이터였다. 공모전에 100번이 넘게 떨어졌다. 자퇴했지만 당시 경영학과 재학 중이었고 하루 종일 공모전을 알아보고 팀원을 구하거나 아니면 혼자 공모전에 도전하였다. 공모전에 입상을 하면 학교에 플랜카드가 걸리는데 내 이름이 걸린 모습을 매일 상상했다. 정말 많이 떨어졌지만 안 될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무모하고 바보 같아도 무조건 된다고 생각했다. 당시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공모전에 입상하면 상금이 큰 대회는 몇십만 원을 주는 곳도 많았는데 상금을 타 맛있는 것을 실컷 먹는 상상을 매일 했다. 집은 가난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카피라이터가 돼서 어머니 아버지께 좋은 신발과 좋은 옷을 사드리는 상상도 매일 했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당시 28살의 현실을 바라보면 안 되는 공모전에서 벗어나 취업을 준비해야 했다. 나는 당시에 글쓰기에 소질이 없다는 말을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다. 그러나 공모전에 계속 도전하여 결국 한 번이 되었다. 인생은 한 번이지만 행복은 셀 수 없기를 이라는 카피였다. 문화상품권 10만 원을 받았고 학교 도서관에 있었는데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르며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 한 번으로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남들이 보기에는 나는 여전히 취업이 불투명했고 공모전에 모든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가난한 대학생이었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달랐다. 나는 몇 년간 공모전을 통해 내가 글쓰기를 할 때 어떤 모습이 되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얼마나 집중이 되고 좋은지 알았으니까. 그러나 그 이후로도 대기업과 여러 군데의 공모전을 시도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어느 날 나는 글을 적어 인터넷에 올렸다. 그때의 내 마음을 담아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야. 좋게 신호등처럼.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내 마음을 담은 글들을 적어서 인터넷에 올렸고 내 글이 당시에 수천 번 공유되고
수많은 곳에서 대학생 시인이라며 인터뷰가 들어오고 대기업에서 큰 돈을 주며 자사 제품에 카피를 써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나는 그 일을 했고 후에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라는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며 강연을 수백 회 다니고 후에 내 이름을 건 상담소를 차리게 되었다. 집에 모든 빚도 다 갚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를 잘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틀렸다. 나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카피라이터를 준비하기 잘한 것일지 모른다. 그것이 글을 쓴 진짜 시작이었으니까. 남들 기준에서 안 좋은 선택이라고 본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되었다. 당신의 진짜 시작은 지금이다. 지금은 결과가 좋지 않아도 끝이 아니다. 시작을 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고졸이라는 학벌에 내가 바라본 세상에 대한 시각으로 상담을 나눴고 소문이 퍼져 회사원, 학생, 정신과 의사,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연령에 상관없이 1년에 2,000명 이상 상담소를 찾아주신다. 물론 여기에 적지 않은 우여곡절도 많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 아무런 조언을 구할 사람 없이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고 앞으로도 그 이상의 시행착오를 겪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도움이 된 나만의 무기가 3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매 순간에 죽을 각오로 임했다는 것이다. 누구를 원망하지도 부러워하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럴 시간도 아까웠다. 그 시간에 더 노력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 생각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열심히 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내가 옳다는 걸. 꿈을 쫓아도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걸. 수많은 실패를 하겠지만 그 실패를 이어가다 보면 결국에 원하는 모습에 가까워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훗날 내 자식이 원하는 꿈에 있는데 도전해도 되냐고 묻는다면 꼭 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고 자녀가 세상의 많은 것들을 만나며 실패도 하겠지만 그 속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랬다. 둘째는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결과가 없는 과정들을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았다. 자꾸 현실을 얘기했다. 지겨웠다. 본인들의 현실을 내 현실인 것 마냥 얘기하는 것이. 정말 위로가 필요했던 모든 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생기자 모두가 인정해 주었다. 그렇게 하길 잘했다고 했다. 고생했다고 그때 얘기해 주었다. 계속 실패하는 순간에 잘했다고 그 방식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들은 탓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생각에서 가장 좋은 걸 나에게 얘기한 거였을 테니까. 셋째는 우리 집의 가난이 큰 원동력이 되었다. 집이 가난해 부모님께 좋은 것을 해드리고 싶었다. 평소 지독하게 아끼고 아껴 좋은 옷 한번 못 입어보시고 겨울에는 솜이 들어간 점퍼를 볼 때마다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앞으로도 많은 목표가 있다. 나는 주위 사람들 얘기를 절대 듣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앞으로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 나갈 것이다. 완벽하지 않았고 실수투성이었지만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 용기 낸 그 순간을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이다. 지금 이 글을 보는 자신만의 길을 열심히 가고 있는 당신에게 당신이 옳다고 말해주고 싶다. 당신은 잘하고 있는 게 맞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멋진 과정이며 그 과정을 지나온 사람만이 오랜 시간 바라온 목표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바람에 흔들리지 않은 꽃은 없다. 그러나 꽃은 흔들려도 자신의 향기를 잃지 않는다. 당신과 내가 삶에 원치 않게 찾아오는 바람에 흔들려도 자신만의 향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정말 좋은 글이었고요.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자주 서운해지는 이유의 일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44페이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자주 서운해지는 이유. 상대방이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내가 바라는 게 많은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같으면 그만 만나는 게 제일 좋을 수 있습니다. 연애는 평생을 약속한 게 아닌 서로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알아보는 기간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했다 해도 내가 만나다 보니 함께 하면 평생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면 함께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게 많은 사람이라면 내가 바뀌어야지 좋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많을수록 상대방에게 자주 서운합니다. 서운하면 안 좋은 억양으로 말하게 되고 상대는 마음이 상합니다.
물론 상대가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고쳐주길 바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상대에게 매일 서운하고 늘 바라는 사람, 그래서 상대에게 자주 짜증내거나 안 좋은 말투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꼭 상대는 나에게 말을 예쁘게 해주길 바랍니다. 말은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예쁘게 하지 않으면서 예쁜 말이 돌아오길 바라는 건 욕심이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마음가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게 많은데 그래서 자주 서운하고 자주 짜증내는데 그걸 다 받아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내가 계속 보이지 않게 상처 주는데 그걸 평생 받아주면서 함께할 사람은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으면서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상대방의 짜증을 받아주면서 살기보다는 나는 상대방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 확실한 건 상대가 지금 내 짜증을 받아줘도 나의 서운함은 앞으로 계속 될 것입니다. 상대가 받아준다 해도 나는 계속해서 자주 못마땅할 것이며 계속해서 자주 바라게 될 것이고 나는 서운해하며 서운한 투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나는 누굴 만나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나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짜증에 차 있다면, 그래서 만약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서 그리고 오래 함께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뀌는 게 좋습니다. 내가 상대를 계속 존중하면 상대도 나를 존중하고 싶어집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굳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네, 계속해서 198페이지 자존감을 높이는 2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첫째, 내가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있어도 편안하게 있는 내 모습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그 만남 자체로 지금 모습을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끼고 나를 좋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존감이 낮아지는 일들이 삶에서 생길 수 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이 내 삶에 있다면 내 자존감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그 일을 하면 할수록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좋아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없거나 뭔지 모르면 자존감은 낮아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찾는 방법 중 가만히 앉아서 좋아하는 게 뭘까 생각하는 건 제일 처음 시작의 방법이고 시간을 내서 많은 것을 경험해 봐야 합니다. 그러다 어떤 순간에 내가 좋아하는지 알게 됩니다. 좋아한다는 건 내가 그것만 하면 잡생각이 안 들고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걸 이렇게 찾지 않고 앉아서 생각하며 계속 노트에 적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좋아하는 게 있는데도 별로 집중이 되지 않아. 또는 내가 좋아하는 걸 아는데도 난 별로 행복하지 않아. 그건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앉아서 생각하는 건 그건 내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걸 모르니까 잘 모르겠는 것을 내가 제일 좋아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아는데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생각해 봤는데 행복해지지 않네. 나는 노력해도 안 돼. 우울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렇게 우울해집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는 아직 내 삶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잘 모르는 단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안다는 건 새로운 것을 많이 시도해 보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그것만 하면 집중이 되고 잡생각이 안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다면 그걸 찾게 되면 나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는 감정, 내 삶에서 내가 엄청 좋아하는 게 있다면 나는 내 하루를 좋아하게 되고 내 하루를 좋아하다 보면 내 삶을 좋아하게 됩니다. 네, 책의 거의 끝부분인데요.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내용이 참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더 복잡해지고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열심히 계속 생각하다 보면 더 힘들어지는데 이때 우리는 이런 내 모습이 싫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 내 인생이 싫어집니다. 아무리 정리하려고 노력해도 정리가 되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을 때 또 생각의 깊이에 따라 미래까지 답답하고 어둡게만 느껴집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각을 쉬는 것입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할 때 잘 되지 않는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더 열심히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충분히 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쉬었다고 생각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만큼만 또 생각하고 잘 모르겠으면 쉬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아가도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답을 찾기 위해 답을 찾기 힘든 생각을 계속 생각하는 건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답을 알 수 없는 문제를 생각하느라 지금의 시간을 모두 잃어버려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웃음도 행복도 여행도 모두 재미없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울합니다. 지금 한번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생각의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생각을 쉬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생각하고 또 쉬어도 됩니다. 그렇게 인생을 나아간다면 적어도 현재의 시간을 의미 없이 잃어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정답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려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실수도 하겠지만 그 속에서 우린 행복해야 합니다. 해결해야 할 복잡한 생각이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걱정이 없는 그런 순간의 행복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생각은 있겠지만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지금의 행복에 집중하고 또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렇게 내 인생에 내가 바라는 정답을 찾아 나가도 됩니다. 조금만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나를 너무 힘들게 눌렀던 무거운 마음을 오늘 하루는 생각을 쉬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어제보다 가볍게 하루를 보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혼자라는 제목의 한 줄짜리 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혼자 오랫동안 울었을 나를 오늘은 내가 달래줘야겠다. 네, 이렇게 해서 글배우 지음에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라는 에세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좋아하는 게 없어 무기력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도 너무 두껍지 않고요. 글씨도 많지 않아서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철순의 책방 영상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작게나마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순의 책방이었습니다.